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이번 연도 4월 중순에 받았어요. 4월에 받으셨고 예. 계약하고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원래 22년도 3월에 계약을 했었다가 12월에 차가 나왔었는데 네. 차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탁송으로 해서 받는다 그랬는데 네. 그때 한참 로드로 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쪽에서 탁송으로 오겠다 얘기를 다 끝났어요, 딜러분하고. 네네, 네. 근데 다음날 전화 와서 딜러분이 이게 로드로 왔다, 지금 한 100km를 넘게 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드 차량을 많이 봤거든요. 한 130, 140 밟으면서 한 3, 4대가 막 그렇게 그쵸. 경주하는 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거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해서 4월 중순에. 뭐 요새는 대형이라고도 표현하죠. 워낙에 차가 커졌으니까. 예, 그죠. 국산 차 중엔 솔직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랜저랑 이제 K8 하이브리드. 네. K8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1.6 하이브리드가 더 이제 세금이 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K8을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사실 때쯤에 그랜저 저거 다음 거는 나오지 않았었나요? 좀 비슷한 옵션 찾다 보니까 한 금액대가 한 600만 원대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익스클루시브 트림 하면은 네. 668만 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네. 그래가지고 금전적인 걸 이리저리 생각해 보시면 K8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이유가? 휘발유 차량도 타보고 네. 경유 차량도 타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안 타봐가지고 경험해보자. 예. LPG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타긴 하는데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연비 좋다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결정하게 됐어요. 어찌됐든 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좋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더 좋고 특히나 정숙성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만족하고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트림, 노블레스 라이트부터 시그니처 그 위에 것까지 있는데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 가장 그냥 편리한 기능 기본적으로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좀 옵션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블레스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판매량을 보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좀 2급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제일 윗등급을 제일 많이 사시더라고요. 42% 선택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사신 요 노블레스 트림이 이제 38%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옵션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선택하신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그다음에 스타일, 컴포트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준 119만 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신 또 가장 큰 이유와 실제로 또 운행해 보니까 또 만족도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모드 그게 정말 편하다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조건 넣어라. 맞습니다. 예, 이제 전후방 충돌 방지 해가지고 급제동 그런 거 해준다 그래서 한 번 사고를 덜하면은 옵션 값은 예, 뽑는다. 옵션 값 뽑는다. 맞아요. 예, 그런 말을 하게 돼가지고 이미 한 번 옵션 값은 뽑았어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전에 관련된 거 그리고 편리한 운전에 관련된 기능들이 모아져 있어요. 이게 옵션이 패키지로 묶여서 119만 원이지만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69만 원짜리 컴포트 옵션 선택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좀 이유가 있을까요? 컴포트 옵션은 이제 이 메모리 시트, 차량 핸들 진동 그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옵션 넣었는데 타고 내릴 때 이게 의자 앞뒤로 그래도 빠지고 하니까 그냥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쫙 빼주고 또 길이도도 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컴포트 옵션도 솔직히 좀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합리적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10가지 옵션인데 가지수로 N빵으로 나눠도 하나당 그냥 6만 원에 넣는다고 셈 치면 좋은 옵션입니다. 이제 109만 원 스타일 옵션을 넣으셨습니다. 휠이 17인치에서 18인치로 이제 변경되고 그렇죠. 실내 내장도 이제 뭐 우드로 바뀌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밖에서 봤을 때 좀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순차전등 그 턴 시그널, 그러니까 흔히 말해 뭐 스르륵 깜빡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요걸 넣어야 들어갑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차 보면은 다 다 있어요. 있더라고요. 순차전등 그 방향 지시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좀
그 옵션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예. 혹시 이제 마지막까지 좀 옵션을 추가할까 말까 고민했던 옵션이 혹시 있을까요? 뭐. 터치 핸들 바깥에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HUD랑 빌트인 캠이랑 다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65만 원인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빌트인 캠은 그게 제가 이전 버전이잖아요. 예, 녹음 이전 안 버전이라서 되는 거. 녹음이 안 된다 그래서 블랙박스 다는데 그렇죠.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옵션을 빼게 됐습니다. 아, 살려고 가격표 보면 좀 열받거든요. 맞죠? 예. 차라리 따로 빼두면 좋을 텐데.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또 그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랑 그거랑 또 묶어놔가지고. 예, 다 같이 묶어놔가지고 본인들 팔아야 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쵸. 선뜻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예.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봤을 때 외장 디자인에서 좀 마음에 드는 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그래도 좀 잘 뺐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좀. 앞에만 빼고 아, 옆면하고 뒷면은 어우, 잘 예, 나왔어요. 잘 뺐는데 앞면을 좀 굳이. 예, 보정을 해줬었으면은 더 잘 팔렸을 텐데. 맞아요. 디자인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거 잘 해놓고 왜 예. K8은 앞에 저렇게 해놨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고 예. 측면하고 후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내장 디자인은 좀 어떠신가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내장도 깔끔하게 나왔어요. 버튼들도 이렇게 앉아서 누르기 편할끔 딱 손에 닿는 거리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 이렇게 아. 올라와서 예. 여기에 팔 대고 이렇게 올리시면 그래도 네. 조금 더 낫잖아요. 주행할 때 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손 딱 이렇게 올려놓고. 놓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매 관련된 건데, 네. 요거 이제 차량 견적을 받아보실 때, 뭐 아시는 분한테 하셨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알아보셨나요? 오프라인으로도 한 두세 군데 이제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네.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다가 블라인드 채널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개차를 알게 돼서 그쪽에다가 이제 온라인 견적 넣어보고 하니까 그냥 저는 이제 앉아서 핸드폰으로만 하고 맞아요. 그렇게 견적 넣고 이제 연락 그러니까 알아서 오니까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시죠. 예. 그리고 요즘같이 뭐 더운 날씨에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 링크가 있어요. 보고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할부랑 일시불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리셋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게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견적 신청 통해서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손세차 세트 개차에서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구매하셨잖아요. 예. 네. 혹시 뭐 기다리다 보니 돈이 모인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일시불로 구매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할부하려고 했다가 금리 너무 올라서. 예,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어차피 차도 나오는데 1년 걸린다고 해서 우선은 그냥 신청해놓고 돈 덜 쓰고 모아보자. 맞죠, 맞죠. 예, 그렇게 해서 모으다 보니까 일시불로 구매할 금액이 딱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서 여쭤보면 원래 할부하려고 했다가 금리가 뭐 2배 이상 올라버리니까 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결제를 하셨고 우리 차주님처럼 일시불로 결제하실 때는 이제 오토 캐시백 이용하시는 게 딜러들도 인정하는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하셨는데 얼마나 받으셨어요? L카드사에서는 한 43만 원 정도 받았고요. 개차에서는 29만 원 정도 해서 총 72만 원 받았어요. 그냥 결제만 한 건데 L카드사에서 1% 아마 2% 받으셨죠 그때? 그게 신규가 1.9였고 아, 저는 기존 사용자셔가지고. 예, 기존 그 L카드사가 있어가지고 1.7%. 아 그래도 많이 받으신 거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차주님처럼 차량 그냥 결제하고 나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오토 캐시백 링크가 또 있어요. 거기에 차량 생산될 때 이제 딜러가 연락을 해주잖아요. 이제 생산 예정입니다. 연락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때 알아보시면 돼요. 이 영상 통해서 하시면 추가로 SK 주유권, 네이버 포인트 그리고 이마트 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차 포인트 10,000원도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용자셨으니까 뭐 유지 조건이나 이런 것도 따로 혹시 있나요?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유지 조건은 그렇게 없었어요. 없죠. 예. 기존 사용자셨다 보니까.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불편하시거나 진행하면서 만족하셨던 점 없습니까? 카톡으로 이제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전화번호도 이렇게 주시고 이쪽 전화하셔가지고 얘기하면은 바로 해준다. 예, 그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네. 되더라고요. 차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자, 1, 2열 이제 공간감 저희 이제 지금 앉아 있으니까 공간감 어떠세요? 의자를 좀 뒤로 많이 뺐는데도 네. 뒷자리도 엄청 넓고 그러게요. 예, 편리한 것 같아요. 190 되는 친구도 이제 네. 운전석에 타고 의자를 뒤로 다 뺐는데 제가 뒤에 앉아도 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그룸이나 뭐 공간감에 대해서는 만족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차주분들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시트 지금 앉아 계신데 네. 좀 착좌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각보다 약간 단단하다. 단단하다. 예. 좀 좀 푹신푹신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불편하다고. 개인마다 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예. 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걸요, 이거. 버튼 조작 편의성. 요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터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편리하기는 한데 네. 이거 터치할 때 그래도 약간의 진동감을 줬으면은 그래도 좀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다 보면 이게 버튼을 눌러도 소리는 나긴 나는데 이게 눌린 건지 묻히더라고요. 소리가. 킥 반응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버튼들 혹시라도 뭐 사용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만지는 온도 조절 같은 거는 다 이제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고 네. 기어 시프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으신가요? 이쪽이 원래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문이 너무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거를 하신 거예요? 예. 구매해서 이거 커버를 씌운 거거든요. 예.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이제 승차감이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운행하시면서 느끼시는 승차감이라면 좀 어떨까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네. 방 같은 거 없거나 그래도 많이 쿠션감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호불호가 좀 많이 있는데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두 개의 차를 다 시승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예. 맞아요. 솔직히 눈 가리고 이거 느끼실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지 않아도 솔직히 편안한 승차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빠져나오면서 방지턱도 넘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바퀴가 떴다가 떨어질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스무스하게 잘 맞아요. 가더라고요. 한 4, 5천만 원 되는国산 차들부터 쭉 타보면 네. 되게 좋은데 이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이제 차 사기 전엔 꽂히거든요,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어볼까? 뭐 드라마틱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죠? 저도 그것도 이제 동호회에 들어가서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낀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동호회에서도 이게 딱 반으로 갈리죠. 예. 넣어라. 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필요 없다 주의거든요. 여유가 뭐 예. 있으시면 넣으시면 좋지만 네. 굳이?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도 굳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죠. 그래서 빼게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내 구간을 달리고 있지만 네.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좀 어떤가요? 안정성이 좀 있나요? 120에서 130 정도도 봤는데 네네. 그래도 차가 안정감 있게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옛날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요새는 140, 50 받는다고 해서 예. 불안정하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솔직히. 그리고 실제 속도보다도 이 보이는 속도가 더 좀 느려 보이는 예, 그런 게 체감이 있잖아요. 좀 그죠? 덜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안정감에 대해서는 고속 안정감, 뭐 승차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100km 좀 넘으면은 저는 풍절음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km 기준 정도? 100km에서 이제 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풍절음이 좀 심하게 들린다. 예. 이 전면 유리 쪽이나 뭐 사이드 미러 쪽에서 들리나요? 저는 이쪽에서 A 필러 쪽에서. 예. 그래서 가끔 창문이 조금 열려 있나 그러면서 한 번씩 제가 당겨서 올리기를 하거든요.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네. 바람이 이렇게 잔잔한 날에도 풍절음이 좀 있다. 네. 이제 K8 하이브리드는 이제 모터와 엔진 뭐 이렇게 같이 구동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딱 출시했을 때 6단이다. 저건 불편할 거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타면서 그렇게 큰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가속하거나 그래도 변속이 이게 뭐 튕긴다던가 그런 거를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차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수동을 오랫동안 운전하셨잖아요. 예. 딱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예, 변속되는 그쵸, 타이밍을 그쵸. 아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수동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운행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동으로 한 10년, 진짜 오래 하셨네요. 한 15년 정도 하세요. 15년 정도 하신 분께서도 만족할 만한 변속기의 성능이다. 네. 엔진 이야기 살짝 꺼냈지만 네. 이게 1.6 터보 가솔린에다가 하이브리드 모터가 결합해서 23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토크도 30토크가 넘어요. 모터 합산해가지고. 네. 어때요? 저속에서의 경쾌함이라든지 80에서 120 넘어갈 때 뭐 우리가 흔히 추월 가속이라고 부르는 요 구간에서의 가속 근력 등 어떤가요? 가속력은 그래도 이게 같이 구동되다 보니까 그 밟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굼뜨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예. 2.5보다도 더 경쾌하게 나가다 보니까 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모터가 돌잖아요. 네. 그럴 때 모터는 돌자마자 100% 출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나가요. 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는 그죠.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80에서 120 정도 쭉 밀어줄 때도 네. 솔직히 뭐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잖아요. 예. 차선 변경하면서 밟아도 그냥 쭉쭉 잘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개입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소음이 좀 있죠. 거의 처음 엔진 개입될 때 거의 뭐 헬기 소리 나는 것처럼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모터만 돌 때는 진짜 이게 시동을 건 거야 안 건 거야 이렇게 하다가 예. 엔진이 팍 켜지면 막 돌기 때문에 그게 좀 거슬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전기로만 가다가 이제 조용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엔진이 개입돼 버리면은 이게 정상인 차가 맞나? 그렇죠. 주행 중엔 몰라요. 그죠? 예, 주행 중에는 그 처음 출발할 때만 그렇고 그 나중 주행 중일 때는 그런 거는 소리 같은 거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엔진이 개입될 때 이질감이 있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없어요. 이게 모터 회전수랑 정확하게 맞춰서 물리기 때문에 충격이라든지 불쾌함이라든지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거 국산차 하이브리드에는 요새는 없습니다. 연비 이제 아까 저희 살짝 얘기했지만 예. 실제 주행 환경이 어떻고 실연비 얼마나 나오십니까? 제가 출퇴근 거리가 이제 편도로 한 15km 정도에 이제 시내로만 출근을 하거든요. 네네. 천천히 밟으면은 한 20에서 한 24km까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공식 연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네요. 이게 복합이 18이고 도심이 18.2 네. 그리고 고속이 17.7인데 네. 되게 매너 운전하시네요. 그리고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불량이나 결함 같은 거 좀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네. 겪으신 게 있나요? 구매하기 전에 이제 엔진 오일 이슈 때문에 좀 그쵸.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지금은 한 2,000km밖에 안 타서 한 5,000 정도 탔을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겨울에 좀 짧게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한 1km 갔다가 시동 끄고 이러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문제긴 문제죠. 다른 건 또 없으셨어요? 잡소리 이런 거 요새 거의 없죠? 예, 저는 잡소리도 아이고 들어본 적이 네. 없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흠잡을 거는 없어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 차주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산차를 까는 영상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엔 보통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시는 차가 최고의 차입니다. 그 어떤 차가 됐든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 링크, 오토 캐시백 링크 나는 견적을 알아봐야겠다 싶으면 견적 신청 링크 나 이제 결제할 때가 됐다라면 오토 캐시백 받으셔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한 3,000명 넘게 지금까지 결제가 일어났고요. 차 살 때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꼭 챙기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대단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